안녕하세요. 영어를 맡은 박한나입니다. 영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배웠나요? 보통 12년을 배웠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2년을 배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스크린 앞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간부시험 준비하시죠. 그죠? 근데 간부시험에서는요, 영어가 다른 국어나 국사에 비해서 월등히 배점이 높아요. 그렇다고 문제수가 많냐? 그것도 아니고요. 문제수는 동일하지만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보통 2배, 물론 그 장교 시험마다 혹은 부사관 시험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보통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떤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요. 공인 영어 시험 있죠. 탭스 같은 걸로 대체를 하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배점이 높기 때문에 영어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다시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스크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영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볼게요. 품사, 문장구조, 그리고 형식입니다. 팔품사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자, 팔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품사,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 몇 개란 얘기일까요? 8개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거는요. 제 교재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딱 5개, 뭐 6개 이 정도만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사실 요것만 알아도요.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커서도 그러느냐? 똑같습니다. 커서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간부시험 있죠. 그 간부시험에서도요. 아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를 위주로 시험에 나오지 접속사, 감탄사, 이거는 그냥 해석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는 사실 이 아이들은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점적으로 이 5가지, 뭐 대명사 하나 쳐줄게요. 6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명사, 대명사 같이 갈게요. 뭐 명사라니까. 명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 이름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나요? 박한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박한나는 제 이름이죠. 그럼 저 멀리서 한나야 이랬을 경우 제가 돌아보겠죠. 왜? 제 이름이니까.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됐네요. 그러면 그 한나라는 단어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대명사는 뭐예요? 이거 큰 데예요? 아니죠. 괜히 어설프게 한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다시 돌려 말하면 대신 쓰는 명사라고 합니다. 대신 쓰는 명사? 이건 도대체 뭐지? 제가 아까 한나라는 단어를 썼죠. 명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나를 나 한나라고 안 하고 그냥 그 여자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그 여자라는 영어에서는 she가 있죠. she. 이게 바로 대명사라는 거예요. 왜? 한나라는 이 사람을 대신 쓴 단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동사 많이 들어봤죠? 그럼 동사는 뭘까요?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래요. 자, 제가 뭐예요? 뛰어요? 자, 그럼 뛴다는 단어에는요. 뭐가 들어가요? 동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막 때려요. 그러면 때릴 때는 액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때리다. 이 단어 자체가 뭐가 들어가요? 때리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동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형용사. 형용사랑 부사랑 또 같이 묶을게요. 그래봐야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수식어란 얘기가 우선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수식어가 뭐냐면요. 꾸민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형용사는 명사를. 그럼 명사 아까 우리 배웠던 한나 있죠? 자, 부끄럽지만 여기다가 선생님 스마트 딱 써볼게요. 그럼 뭐가 되나요? 그냥 한나가 아니라 어떤 한나?
똑똑한 한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다가 자 미안해요. 선생님 이거 완전 좋아해요. pretty 딱 이래버리면 의미가 뭐가 되나요? 그냥 한나가 아니라 예쁜 한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그러면 형용사의 특징은요. 보통 니은으로 혹은 뭐뭐의로 끝나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돌렸을 때요. 지금 pretty도 한국말로 하면 예쁜이죠? 뭐가 들어갔나요? 니은이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 smart도 똑똑한이네요. 그러면 똑똑한 뭐가 들어가나요? 이 니은이 들어가죠. 그죠? 보통은 이렇게 마지막 받침에 니은으로 끝나거나 혹은 뭐뭐의로 끝나는 말이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럼요. 이번엔 부사네요. 부사는요. 역시 수식어네요. 그런데 이번엔 명사를 제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수식어입니다. 자,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까 누굴 꾸몄죠? 명사 꾸몄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얘가 꾸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형용사가 찜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부사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명사를 제외한 우리 아까 배운 형용사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 부사 그 다음에 동사를 꾸미는 말입니다. 자, 한번 예로 볼게요. 형용사를 꾸민다고요? 아까 pretty, smart 이 앞에다가 뭘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very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그러면 한국말로 뭐가 되나요? 매우입니다. 매우. 아, 이렇게 뻔뻔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래요. 매우 예쁜 한나가 되네요. 그죠? 이 매우가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누굴 꾸몄어요? 한나를 꾸몄나요? 예쁜을 꾸몄나요? 자, 모르겠는 학생을 위해서 한번 가려볼게요. 매우 한나 말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요건 없어도요. 매우는 예쁜을 꾸미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명사는 누가 꾸몄으니까? 형용사가 이미 꾸몄으니까. 그러면요. 한번 또 다른 예 한번 들어볼게요. 땡큐가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죠. 근데 땡큐 이러기도 하지만 뒤에 뭘 쓰나요? very much 붙이기도 하죠. 그럼 얼만큼 고맙대요? 잠깐 비속어 좀 쓸게요. 열나 많이 고맙대요. 그죠?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이 그냥 땡큐만 해도 되는데 이 고마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부사들이 한 뭉탱이로 와가지고 이 동사를 꾸민 거예요.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very much 이래도 돼요? 네 돼요. 부사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사는 부사도 꾸미네요. 그래서 부사가 서로 둘이 붙어가지고 열나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엔 전치사. 사실 전치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죠. 근데 영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거 문제에서는 이건 나왔다 하면 그냥 외워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데 요거에 우선 정의부터 볼게요. 명사 앞에 사용하며 부가적으로 의미를 제공해주는 말 이렇게 되네요. 자, 감 안 오죠? 예문 들게요. After school입니다. 이거 뭔가요? 가수 이름 아니죠? 학교 후에가 됩니다. 방과 후란 뜻이에요. 왜? after는요,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학교는 학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명사잖아요. 자, 그래서 플러스 돼가지고 누구부터? 항상 해석은 누가 명사를 제일 위에 썼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사부터 해석합니다. 학교 끝난 후, 방과 후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애들이 보통 전치사고요. 또 after만 있나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누구? to, up, for, in, at 이런 거 있죠. 딱히 얘네만 가지고는 답 없어요. 뜻도 없어요. 물론 뉘앙스는 갖고 있지만 얘네 자체만으로 무슨 뜻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애들이 전치사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자,
한나 달리다 예쁜 책 키가 큰 어려운 단어 많습니다. 자, 요거 품사가 뭘까 한번 볼게요. 우선 한나 아까 예문에 썼었죠. 한나는 품사가 뭐라고요? 제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명사입니다. 그럼 예쁘는요? 몰라요. 자, 여기 힌트 니은 뭐죠? 형용사죠. 그럼 키가 크는요? 이거 역시 뭐가 있어요? 뒤에 니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거 역시도 형용사. 이제 길게 안 쓸게요. 그럼 달리다는요? 아까 동사할 때 했어요. 뭔가 동작이 포함이 되죠. 그럼 말 그대로 동작이 있다 해서 동사입니다. 그럼 책은요? 책 명사죠. 그러면 어려운은요? 어려운 역시 니은 있습니다. 니은은 형용사예요. 근데 가끔 형용사와 동사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는요 말 그대로 동작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쁜 거, 키가 큰 거, 어려운 거 동작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애들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뭘로?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 그럼 그녀는 뭘까요? 아까 한나라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바꾼 거죠? 그래서 대신 쓴다 해서 대명사. 그럼 아빠는요? 아빠 명사에 해당합니다. 공부하다 하다네요. 행위가 들어가겠죠? 뭐래도 끄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네요. 매우 모르겠어요. 니은으로도 안 끝났고 다로도 안 끝났고 딱히 뭔가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사죠. 부사는 왜 나온다고요? 형용사 꾸미려고, 동사 꾸미려고 나와요. 그럼 사울은요? 이거 역시 명사입니다. 그러면 많이는 역시 매우 많이 같이 쓰였죠? 아까 부사예요. 자, 요거 단어만 가지고도요. 품사가 대충 뭔지는 알아야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파트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문장 성분 이번에는 어로 끝나는 애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건 뭐죠? 품사였습니다. 뭘로 끝나는 애였나요? 품사 사로 끝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성분 어는 뭐예요? 어로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문장 내에서 단어의 역할이네요. 아까는 단어 하나하나의 특징을 본 거지만요. 이번엔 그 단어가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쓰이는 역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크게 주어 있습니다. 서술어 있고요. 목적어, 보어 혹은 수식어라고 하네요. 뭐 결국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주어는 뭐냐? 문장 내에서 서술어를 행하는 역할이네요. 감 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I love you예요. 선생님은 이 문장이 참 좋아요. love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동사를 누가 하나요? 이 문장에서 내가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동사를 당하는 사람,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목적어. 이거는 행한다 해서 주어. 주인이 되는 아이라고 해서 주어. 주인, 주어죠. 자,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서 이 동사를 행하는 아이는 뭐다? 주어다. 그러면 동사의 뒤에서 이 동사를 당하는 명사는 이 동사를 당하는 단어는요. 보통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지금 가로친 명사, 동사, 명사는 뭐냐면요. 이 자리 안에 들어가는 단어 자체만 본 거예요. I라는 애 누구죠? 대명사죠? You라는 거 대명사입니다. 명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그럼 love는 서술어. 서술어는요. 행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랑 똑같네요? 완전 동사랑 싱크로가 100%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어 동사 하죠. 사실 그 말은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 주어는 어로 끝났고 동사는 사자로 끝납니다. 이 얘긴 즉슨
이거는 문장 내에서 봤다는 얘기고요. 이건 그냥 그 품사 자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서술어 자리는 누구만 들어가서? 동사만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이 주어, 동사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영 중에 설명 다 했네요. 그럼 보어와 수식어 볼게요. 보어와 수식어는요. 보충하거나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누구였어요? 명사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장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문장 구조라고 하는데요. 문장은요. I love you 라는 문장을 넣어볼게요. 주어, 서술어, 동사 이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어라고요? I라고요. 서술어는 love. 목적어 당하는 애 누구? 너. 그래서 you. 이렇게 되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의문사 조동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긴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오른쪽은 무슨 문을? 평범한 문장인 평서문을 만드는 공식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요. 의문문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요건 나중에,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강의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문장의 형식이에요. 형식,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봤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게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건지는 몰라도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1형식부터 볼게요. 1형식은요. 우리가 아까 배운 뭐? 주어, 동사로 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요. 동사, 동작을 행하는 주어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볼게요. She run. 그녀는 뜁니다. 이 동사를 누가 해요? 그녀가 해요. 그럼 당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문장 종결시켜버리는 애가 1형식입니다. 물론 이 뒤에다가 뭐 fast, on the road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당하는 애예요? 아니죠. 당하는 목적어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똑같아요. 주어 동사는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뒤에가 뭐다? 주격 보어. 보충어가 하나가 붙네요. 보충어. 예를 들어볼게요. I am 하면요. 나는 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동사는요. 이다, 있다, 되다기 때문에 나는 입니다. 근데 뭐입니다? 내 상태가 뭐입니다? 해피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누굴 꾸미는 거예요? 결국 나를 좀 설명해 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보어라고 해요. 예로 들어보면 다시. 얘가 없으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I am. 어쨌다고요? 내가 뭔데요? 몰라요? 하지만 해피를 붙여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어예요. 딱히 있어서 을를로 해석되는 목적어도 아니고 그럼 빼볼게요. 근데 없으면 말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이 바로 보충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어. 그럼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제일 흔하죠. I love you. 뭐 she loves me. 이런 것처럼 they love me. 누가 있고요. 동사를 행하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당하는 목적어가 존재하네요. 이걸 3형식이라고 해요. 그럼 4형식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몇 개래요? 이번엔 당하는 애들이 2개래요. I give him. 난 줍니다. 그에게 뭐를? present를. 그럼 내가 줬네요. 행위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당하는 건 가만히 선물은 가만히 있다 이동이 됐고요. 그 사람은 갑자기 생뚱맞게 받았죠. 그래서 당하는 애들이 몇 개? 2개. 이래서 당하는 애가 2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몇 개라고 본다? 2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5형식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아요. 목적어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목적격 보어가 붙네요. 아까 2형식에서 보세요. 주격 보어라고 하나 붙었었죠?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라고 하나 붙어요. 한번 볼게요. It makes me happy. 똑같은 happy인데요. 이 happy가 누굴 꾸미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주어라는 아이를 꾸몄기 때문에 주격 보어였는데 이번에는 누굴 꾸민다 해서 목적어를 꾸민다 해서 목적격 보어네요. 알겠어요? 그것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나를 행복하게 라는 뜻이니까
만든 건 누구예요? 그것이 만든 거고 당한 건 누구? 내가 당했고요. 행복한 것도 결국 누구? 나. 이래서 이거는요. 목적어를 보충한다 해서 목적격 보어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까지 영어를 좀 공부해 보겠다고 책 그냥 얘기할게요. 뭐 맨투맨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거 많이 봤었죠. 하지만 그 책을 봐도요. 모르겠는 학생들 용어가 우선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어차피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용어를 모르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엔 도대체 명사, 동사 그 용어를 배워서 어디다 써? 이랬는데 웬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용어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헷갈려요. 사로 끝나는 거, 어로 끝나는 거 막 난리 났어요, 머리. 하지만 그걸 외워야지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좀 순탄하니까요.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좀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비동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까지 앞에 배운 거 복습하시고요. 그때 뵙겠습니다.